자, 이제 챕터 3 녹화 끝났고 이제 챕터 4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레오 남마이와 레오 남아해요. 녹화는 방금 진행했어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윤슬이네 집. 진짜 정말 미안해. 원래 봐주시는 분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뭔가 다른 일을 기대하고 왔지만 레오가 은근 낯도 가리고 주변에 부탁할 사람도 없어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날 빤히 바라보는 윤슬이. 이런 표정을 하면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 뭐 어쩔 수 없지. 내 표정을 읽은 건지 윤슬이는 슬며시 내 손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서. 미안해. 저번에 그렇게 끝내놓고 이런 부탁부터 해버려서. 단지 제가 이거 너무 밀려가지고 일단 이걸 우선시로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일단은. 좀 더 연인스러운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사귀는 거지. 맞다. 아니야, 급한 일이면 내가 도와줘야지. 네? 도와줘야지. 진짜 고마워. 내가 꼭 보답할게. 그럼 빠르게 설명해줄게. 응. 빙긋 웃으면서 엄청난 리스트를 넘겨주는 윤슬이. 치킨집 매뉴얼보다 더 자세하게 써져 있잖아. 자, 레오 약은 내가 아침에 먹여놨고 이따가 혹시 레오가 화장실 가면 배변 패드만 갈아줘. 얘가 주인이 없으면 항의 표현으로 딴 곳에 실례하거든? 일단 저기 있는 청소포로 닦아줄 수 있어? 말을 잘 듣는 애들도 가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딴 곳에 실례를 한다는 게 사실이군.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털뭉치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지? 닦아두면 내가 집에 와서 따로 청소할게. 밥은 정해진 시간에 주면 되는데 레오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네.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레오를 걱정하는 윤슬이. 그래도 잘 있을 거야. 내가 잘 돌봐주고 있을게. 진짜 미안해. 내 손을 덥석 잡고서 울먹이듯 목소리가 떨려온다. 그리고 산책은 괜찮아? 보통 강아지들은 산책 매일 가줘야 한다는데. 레오는 노견이라서 어차피 자주 못 나가. 보채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얘가 내 말을 잘 들을까? 그럼 마음 편히 다녀와. 응, 고마워. 레오도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이따가 집에 오면 간식 줄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윤슬이는 집을 떠났다. 주인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본인이 부탁한 거고 뭐 괜찮겠지. 레오와 단둘이 남겨진 집. 어색함을 이겨내기 위해 레오의 곁으로 다가갔다. 띵. 귀여워.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현관을 바라보고 있다. 역시 강아지들은 아무리 늙어도 애기라는 말이 와닿네. 자, 레오야, 형이랑 뭐하고 놀까? 아니지, 강아지 나이로 치면 레오가 형님인가? 맞긴 해. 내가 딱히 할 건 없지만 뭔가 잘 해주고 싶단 말이지. 그들의 현관에 앉아서 가만히 문만 쳐다보는 레오. 그래,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사고는 안 친다고 했으니까 나도 잠깐 공부나 하고 있을까? 뭐야, 얼마나 지났을까? 레오는 아직도 현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 조금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에휴, 그렇게 윤슬이가 좋아? 망! 윤슬이 얘기에만 대답하기야? 한 손에 윤슬이가 맡기고 간 간식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 레오의 곁으로 다가갔다. 간식을 발견하자마자 초롱초롱한 눈을 보내는 레오. 후후, 네가 간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 하지만 맨입으로 줄 순 없지. 레오, 그렇게 먹고 싶어? 왈!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활기차네. 기본적인 것부터 시켜봐야겠다. 그럼 손! 재빠르게 손을 주는 레오. 이거 재밌는데? 뭘 또 시켜보면 좋으려나? 뭐야, V는 뭐야? 야, 좋다. 너 좋다. 야, V 가자. V. 뭘 이런 것까지 시키냐는 듯이 쳐다보는 레오. 하지만 금세 다가와 내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턱을 놓았다.
오, 귀엽다. 이렇게 늙어도 귀여운 건 반칙 아니야? 빵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날 쳐다보는 레오. 이것까진 안 배운 건가? 그리고 노견이라서 관절에도 안 좋겠지. 보라! 왈! 금세 돌면서 간식을 빤히 쳐다보는 레오. 이렇게까지 간식의 힘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있다. 내 손바닥에 올려놓은 큐브 조각들.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 많이는 못 줘도 맛있게 먹네. 밥은 잘 안 먹는다더니 간식은 잘 먹네. 그렇게 맛있어? 왈! 왈! 행복한 듯이 맛있게 먹는 레오. 나도 한번 먹어볼까? 큐브 조각을 하나 들어 입에 가져다 대보려는데, 엥? 네가 왜 처먹냐는 듯 그걸 네가 왜 먹냐는 듯이 바라보는 레오. 뺏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강아지 먹는 건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뺏어 먹는 건 아니다. 알았어, 미안해. 꺼내긴 했는데 더 줘도 되려나? 간식 더 줄까? 윤수리가 남긴 메모에는 많이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낑. 대신에 딴 거. 공이라도 줄까? 간식은 안 된다는 걸 이해한 건지 레오나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어디론가 걸어갔다. 그리고 물어온 건 목줄. 뭐야,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해? 아, 설마 산책이야? 나도 집에 있는 것도 꽤 찌뿌둥했는데 잠깐 산책 가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 잠깐 바람 쐬고 오자. 저녁이네. 레오와 함께 나온 공원. 평소 윤술이랑 나올 땐 사람이 꽤나 많았는데 오늘따라 강아지도 사람이 없어서 휑해 보였다. 야마, 너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네가 나오자며. 조용한 공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레오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꽤 힘들어 보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들어갈까? 레오야, 가자. 너 힘들잖아. 다시 돌아가려고 목줄을 당겼지만 저항하는 레오. 그래, 내가 졌다. 잠시 바람 쐬러 나온 거니까. 레오는 얌전히 정자에 앉아서 하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뭘 그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 날씨 맑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니 꽤나 예쁜 저녁 하늘. 오늘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네.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조금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야, 나 윤슬이 좋아한다. 완전 사귄다 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윤슬이도 내가 좋대. 그럼 사귀는 거지 이게 씨. 야, 키스까지 하고 무슨. 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가 윤슬이 가족이니까 허락해주라.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월 아니라고 말한 것 같다. 그래, 고맙다. 뭐 어차피 윤슬이는 금방 가겠지만 머리 아프니까 길게 생각 안 하려고. 월 또 아니라고 말한 것 같다. 아니긴 또 뭐가 아니야. 뭐 됐다. 너는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이왕이면 내년까지도 살아주면 더 좋고. 윤수리와 가볍게 레오 이야기를 나눌 때 노균은 레오 때문에 이민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혹시 레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윤수리를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떠올렸다가 금방 지워버렸다. 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듯 레오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연신 지저댔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사실 한 번도 알아들은 적은 없었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했을 뿐. 가자. 슬슬 윤슬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왈. 그러고 보면 레오가 왜 자꾸 하늘을 보고 있었지? 나도 레오를 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성 하나가 떨어졌다. 오. 아, 그럼 소원 빈 거야? 강아지가? 귀엽네. 진짜 고마워. 덕분에 일 처리 잘하고 왔어.
아니야. 나도 레오랑 놀아서 재밌었어. 레오, 말 잘 듣고 있었지? 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왈! 잘했어. 잘했어. 슬쩍 레오를 쓰다듬은 뒤 윤슬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다음에 따로 약속 잡고 밖에서 보는 건 어때? 레오 봐준 것도 고맙고 보답도 해주기로 했으니까 데이트도 할 겸? 좋아 좋아. 아, 보답. 순간 정적이 이어졌다. 단지 이 약속의 의미가 보답을 해준다 이것뿐인 걸까? 윤슬이한테 나는 그냥 잠깐의 일탈이려나? 너 왜 그런 얼굴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읽은 건지 윤슬이가 내 손을 붙잡았다. 나도 너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 맞거든? 좋아 마음도 좋아. 없는 사람한테 키스하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얼굴 하지 마. 끝까지 행복하게 보내자.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의 뜻. 끝이 정해진 우리 사이. 그 얘기를 듣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물려왔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네. 나는 애써 윤수리를 향해 더 밝게 웃어주었다. 고마워. 윤수리가 집에 들어가고 가로등의 은은한 빛이 아른거린다. 데이트... 어디로 가면 되려나. 기왕 시작한 거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데이트를 할 거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온다. 너 기분 나쁘게 웃고 있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안녕. 요즘 자주 마주치네. 제이씨. 제이씨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일하러 가시나봐요. 저번에 치킨 받아갈 때는 사복이더니 오늘은 그 검은 옷을 입고 있으시네요. 슬쩍 나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피해버리는 제이씨.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그리고 내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업종 변경이라도 하려고? 뭐지? 이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건가? 하긴 사신의 일이 썩 즐거워 보이진 않으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누구든 궁금하지 않겠어요? 제이씨 같은 사신의 삶. 됐어. 제이씨는 휙 하고 고개 돌렸다. 뭐야? 나를 지나쳐 지나가는 제이씨는 그대로 윤수리의 집 방향으로 향했다. 나도 모르게 달려가 제이씨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잔뜩 미간에 찌푸린 채 제이씨는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너 뭔데 그래? 나 일하러 온 거 안 보여?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이쪽 방향이냐고요? 이쪽 방향은 윤수리 집인데. 윤술 씨라면... 기억을 더듬는 듯 제이씨의 시선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더니 집히는 구석이 있다는 듯 똑바로 멈춰섰다. 아... 어딘가 익숙하다 했더니... 익숙하다니. 내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자 제이씨가 툭 하고 내 어깨를 건드렸다. 걱정하지 마. 윤술 씨가 빈 소원은 아니니까. 윤수리가 아니면 누가? 소원이라는 거 인간의 전유물은 아니거든. 아, 설마 레온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소원을 비는 게 인간이 아니라면.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레오가 떠올랐다. 제이씨,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만이야. 옅게 한숨을 내쉬며 제이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녹여낸 레오가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아까 하늘을 보며 지저대던 레오, 떨어지던 별똥별, 때마치 눈앞에 나타난 사신. 관계지어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하겠지. 사신으로서 정말 소원만 이뤄주는 건가요? 누군가의 생사에 관련된 일은 정말... 없어. 죽은 이의 영혼을 거두고 그런 거 안 해. 그렇군요. 물론 직접 목숨을 거두는 일은 없는데 비슷한 상황은 자주 있었지. 비슷한 상황이요? 소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겨진 사람들이 신경 쓰지. 그렇다는 건 정말 절박하고 또 절박한 사람들이겠네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치려는 사람들. 그냥 자기 죽음을 잊게 해달라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도 있었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걷어간 적은 없지만 나를 만나고 얼마 안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꽤 있었다는 말이야. 그럼 설마 진짜로 레오도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무슨 소원을 듣고 여길 찾아왔는지. 질문은 아까 그걸로 끝났어. 나는 일하러 가볼... 나도 모르게 제이씨를 붙잡았다. 아, 안 돼요. 뭐가 안 돼? 제이씨를 보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미안한데 놔줘. 그건 이것도 누군가는 간절하게 빌었던 소원이니까. 제이씨를 붙잡고 있던 손끝에 힘이 빠져나간다.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레오의 소원, 레오의 죽음과 그걸 받아들이는 윤슬이. 그것 중 어느 하나도 나에겐 막을 자격이 없다. 무기력하기만 하다. 알겠어요. 제이씨를 믿을게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지. 새까만 옷 입고 다닌다고 다 악역이 아니라고. 그럼 나 오늘도 악역이네. 나 오늘 검은 옷이었는데. 제이씨를 보내준 뒤 나도 발걸음을 옮겼다.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차오른다. 부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 믿지도 않는 신을 향해 기도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윤슬이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와 있었다. 레오가 세상을 떠났다. 어떡해. 레오를 보내주며 윤슬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 몇 번이고 고민했지만 윤슬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레오의 끝을 맞이했다. 마지막의 뒤로 다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 윤슬이는 곧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이의 이민이 확정되었다.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빠른 마무리가 되어버릴 것 같다. 슬슬 올 시간인데. 불안함에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윤슬이를 기다린다. 레오가 떠난 뒤로 윤슬이는 일주일 정도 출근하지 않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윤슬이가 출근하는 날이다. 딸랑. 미안. 길 잃어서 늦을 뻔했다. 무슨 핑계를 대도 그런 걸 대. 오랜만에 오느라 고생했어. 일단 여기 잠깐 앉아. 윤슬이를 가게로 들이고 자리에 앉았다. 장사 준비 안 해? 오늘은 하루 쉬려고.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나 하자. 가게 셔터를 내리고 따끈따끈한 치킨을 튀겨왔다. 생맥주 2잔을 마주 넣은 채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좀 어때?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는지 윤슬이는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 괜찮아. 그렇게 힘들지도 슬프지도 않아. 평소랑 비슷해. 레오가 떠났는데 아직도 옆에 있는 느낌이야. 왜 괜찮은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구나. 괜찮은 척하는 건지 윤슬이가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 힘들어하는 건 아니라 다행인 것 같다. 아, 맞다. 그때 내가 레오 봐줬던 날 혹시 누가 집에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어? 찾아와? 아무도 안 왔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제이씨가 레오의 소원을 들어주긴 한 걸까? 윤슬이를 만나고 마주쳤던 기억을 지운 걸까?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럼 이제 곧 이민도... 응. 그렇지. 윤슬이는 잔뜩 아쉬움이 묻어나는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아마 다음 달쯤 갈 것 같아. 다음 달? 다음 달... 벌써 그렇게 됐네.
레오가 떠나서인지 긴장도 좀 풀린 것 같고 레오 때문에 어떻게든 이민을 미루기도 했던 거거든.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이 때가 된 건가 봐. 그러네.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씁쓸한 미소를 삼켜냈다. 그런 얼굴 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어디 놀러 갈까? 그때 이후로 제대로 놀러 간 적 없잖아. 그렇지. 놀러 가자. 윤슬이가 레오랑 산책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레오가 떠난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어른스러운 선택이라 믿자.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 아니면 꼭 가보고 싶은 데라던가. 가보고 싶은... 아! 있어! 어딘데? 윤수리는 핸드폰을 꺼내 몇 번 두들기더니 예전처럼 눈을 반짝이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삿포로? 일본 좋지. 응, 네가 빌려줬던 만화책에 나왔잖아. 일본 여행 좋지.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게 뭐야? 십덕인 내게 벌칙 게임 그거? 맞아. 그런 제목이었지? 만화에 그런 내용이 있던가? 너무 예전에 봤던 거라 잘 기억이 안 난다. 빌려주고 10년 가까이 못 돌려받았던 것도 있고. 삿포로라 지금 당장 가기에는 어렵겠지. 역시 그렇지. 윤수리는 몰라도 나는 당장 여권도 없다. 아니면 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두 번째 눈. 두 번째? 첫눈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지? 왜 두 번째 눈이야? 뭔가 이유가 있나? 그건... 야 그리고 너네 아직 여름 아니야? 잠시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리더니 윤수리는 가볍게 대답했다. 보통 다들 기다리는 건 첫눈이잖아. 의미를 가지는 것도 첫눈이고 기억하는 것도 첫눈이니까. 그렇지? 근데 나 혼자만 두 번째 눈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재밌잖아. 특별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윤수리다운 발상이다. 그래 뭔가 너답네. 그런가? 다행이네. 그래도 당장 삿포로는 못 가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는 윤수리. 삿포로 눈 둘 중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데 찾아보자. 가을이니까 단풍 보러 갈까? 그것도 아니면 윤수리와 여행지를 고민하며 인터넷을 뒤적거렸다. 삿포로에 갈 수는 없고 가을이라 눈도 볼 수 없겠지만 오! 그러던 와중에 특이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라면 여기 어때? 저온 추억 에피소드 22. 얼마 남지 않는 윤수리의 이민.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한 장소. 현실적으로 갑자기 일본을 떠나는 것도 가을에 한국에서 눈이 오는 장소도 없다. 결국 조금 아쉬운 마음과 함께 찾은 장소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는 윤수리. 뭐야 일본이야?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찾았대? 뭐 이런 데가 한국에 있어? 해실거리는 웃음과 함께 내 옆구리를 콕콕 찔러온다. 삿포로에서 눈을 보는 건 힘들겠지만 내가 빌려준 만화책 보고서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비슷한 온천 같은 게 있다 찾아봤는데 이런 데도 있더라고. 삿포로엔 데려다 줄 순 없어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켜줄 수 있지. 주변을 들여다봤다. 간단한 장신구와 물건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들이 늘어서 있다. 일부러 일본풍으로 테마를 맞춰서 꾸며놓은 듯하다. 좀 그런가? 걱정을 담아 윤소리를 바라봤지만 그럴 리가. 완전 좋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쪽 거리 한번 둘러본 다음 수도 가자. 재밌겠다. 특별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언급을 안 해. 동부라고 했나? 뭐 있었나?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윤수리와 함께 주변 가게를 둘러보았다. 특이한 맛의 과자들, 우스꽝스럽게 생긴 선글라스, 복실복실한 캐릭터가 그려진 키링, 별관의 물건들을 이것저것 구경하는 윤수리. 내 마음을 알긴 하는 건지 헬마가 보이기만 한다. 잠깐 이쪽으로 와봐.
응? 뭔데? 윤수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캐주얼한 액세서리 가게였다. 여기 이니셜 반지도 판다는데? 우리도 하나 할까? 이니셜 반지? 가판대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반지 몇 개가 진열되어 있다. 근데 이런 거 비싼 거 아니야? 에이, 관광지에서 파는 건데 그럴 리가. 우리 서로 이니셜 적어서 나눠 갖자. 저기요, 사장님. 내가 알겠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윤수리는 사장님을 불러내버렸다. 아무래도 이니셜 반지에 꽂힐 것 같다. 너는 어떤 색으로 할 거야? 나는 실버로 하려고. 나는... 나도 실버로 할래. 그렇다는 건 커플 반지. 윤수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우리 커플링이네. 뭐? 사장님, 두 개 다 실버로 해주세요. 하나는 YS로 새겨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윤슬 JH. 윤슬이가 슬쩍 나를 바라본다. 저는 사장님이 이니셜을 받아 적은 뒤 가게 안으로 사라졌고 윤슬이가 우물쭈물대며 말을 걸어왔다. 이거 내 선물이니까 잘 간직해야 해. 알지? 선물... 아니야 각자 계산하면... 으휴, 내가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모로 고마운 게 많으니까. 에이, 내가 뭘 했다고. 나야말로 고맙지. 잠시 기다리다 보니 금방 사장님께 반지를 건네받았다. 자, 끝났습니다. 누군가에겐 싸구려 반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물건이 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윤슬이에게 고마운 것들이 많다. 원래 나였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윤슬이 덕분에 많이 경험해볼 수 있었다. 시간만 죽이는 삶에서 다음 걸음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기에 윤슬이가 이미 가버리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곳까지 데리고 온 거고. 어때? 마음에 들어? 막 비싼 반지는 아니지만 예쁘네. 반지 같은 거 껴본 적 없는데 좋은 것 같아. 안쪽에 새겨진 알파벳이 눈에 들어왔다. 근데 반지는 어느 손가락에 껴야 하는 거지? 약지에 끼는 건 좀 오바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이 예쁘네. 윤슬이는 이미 약지에 반지를 끼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다. 나도 윤슬이를 따라 약지에 반지를 끼웠다. 떨어지는 햇볕을 받아 반지가 반짝거린다. 다 둘러봤으면 이제 숙소로 가볼까? 좋아. 온천 들어가 보고 싶어. 야외 온천 좋지. 부푼 기대감과 함께 숙소로 향했다. 아주 일본 풍경이네. 오, 방 좋은데? 여기 어디야? 여기 한국이면 나 가보고 싶은데? 가져온 짐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 윤슬이는 한 바퀴 숙소를 둘러봤다. 다다미 방 처음 봐. 이러니까 진짜 여행 온 것 같네? 여행 온 건 맞지. 진짜 서프로가 아닌 것 뿐이고. 나도 윤슬이를 따라 방을 둘러봤다. 급하게 찾은 것 치고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오, 온천도 바로 옆에 붙어있네. 물도 미리 받아두셨나봐. 유리창 너머로 널찍한 온천탕이 보인다. 그러게. 근데 숙소와 온천을 번갈아 바라봤다. 구조상 숙소에서 온천이 안 보일 수가 없겠는데? 커튼도 없고. 혹시나는 마음에 예약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2인 객실. 이건 맞는데? 커플 전용 객실? 나 설마 진짜 어른들이나 오는 그런 이벤트룸에 온 것만 걸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그럼 목욕부터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부터? 뭐부터 해도 좋게. 윤슬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둘 다 아니면 나? 장난이야. 저녁까지 시간 있으니까 나 먼저 탕 들어가도 돼? 마음대로 해. 나는 잠깐 쉬고 있을게. 드르르. 윤슬이를 먼저 탕에 보내고 혼자 다다미 방에 남았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눈을 뜨면 분명 욕탕에 있는 윤슬이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다.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하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디 가려고?
움직이는 춤이 없다. 유리창 너머로 윤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게 눈 둘 데가 없어서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해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데 누가 같이 안 들어와 주려나? 어차피 가릴 때는 다 가려서 괜찮아. 생각보다 엄청 커서 자리도 충분해. 뭐? 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커다랗지만 같이 목욕을 한다는 상상을 못해서일까? 자꾸만 심장이 뛰었다. 분명 지금 아니면 못 볼걸? 아, 그냥 들어가라 제발. 장난치지 말고. 정말 진짜 안 들어올 거야? 그냥 들어가지 제발. 들어가 제발. 아무래도 네가 민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서로에게 오픈하고 그러기에는. 그리고 뭐 어때? 지난번에 다 봤었는데? 뭘 봤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자고 있었을까? 그러네. 그때라 하면 설마. 고개를 숙여 입고 있는 옷을 확인했다. 내가 어제 이 옷을 입고 나갔던가? 뭔가 아랫도리가 허전하고 시원한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팬티가 없다. 어제는 분명 입고 나가던데? 아, 그러네. 어쩐지 그날 분명 토도하고 난리가 났었을 텐데 옷도 다 갈아입혀져 있고 팬티도 벗겨져 있고. 설마 윤슬이가 나 씻겨줬었던 거야? 그것도 옷도 다 벗기고. 지난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내 흑역사가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냥 들어가. 아직도 괴로워할 게 더 남아있었다니. 그나저나 윤슬이가 이미 날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괜히 내가 민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 잠시 심호흡을 한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남자답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다. 그럼 들어갈게. 드르륵. 네. 평소와 겁주는 비일상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새빨간 단풍잎이 천천히 흘러떨어지는 온천. 와, 근데 이쁘다. 이게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쁜 것도 그러니까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이제 주변도 이쁘다. 네. 갑자기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데. 그리고 어느새 별들로 가득 찬 하늘. 붉게 물든 단풍만큼 달아오르는 윤수리의 뺨. 후끈한 열기가 피부에 닿아 온도가 오른다. 어때? 진짜 좋지? 경치도 너무 좋고. 그러게 경치가 좋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경치를 볼 새가 없다. 최대한 태연하게 탕으로 몸을 담갔다. 내 몸이 뜨거운 건지 온천물이 뜨거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묘한 정적이 흐른다. 눈빛이 겹치려 할 때마다 고개를 틀어져 시선이 어긋난다. 먼저 이 묘한 정적을 깬 건 바로 윤슬이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 줄은 몰랐네. 고마워. 좋은 데 데려와줘서. 아니야, 진짜 사포로가 아니라 아쉽지. 그러게.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윤슬이와 눈이 마주쳤다. 고마워. 몇 번을 고맙다고 하는 거야. 아니, 오늘 말고도. 솔직히 나 좀 귀찮았지. 갑자기 찾아와서 알바 시켜달라고 하질 않나. 이상한 데 꽂혀서 여기저기 데려가 달라고 하질 않나. 아니야, 귀찮다기보다는 나도 재밌었어. 침대에 누웠을 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오늘 또 하루 날렸네. 하루를 막 살았다는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는 내일은 뭐하지?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 나야말로 고마워. 많이. 윤수리와 함께 지내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 가지 않았을 장소, 가져본 적 없었을 바람들이 생겨났다.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뿐인 지금까지의 매일보다는
분명 같이 있고 재밌는 하루가 되고 있으니까. 붉어진 윤수리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도 누구 덕분에 매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 오늘 하루 절대 아쉽지 않고 재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편하게 눈이 감기더라고. 윤수리가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공부만 하느라 많은 걸 놓치고 살았다고. 그리고 이민 때문에 또 많은 걸 놓치게 되었으니 남은 하루하루를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겠지. 그런 윤수리의 행동과 마음이 나한테까지 영향을 줄 것 같다. 물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아, 이거 선물. 선물? 와, 사포로도 아니고 눈. 그러니까 두 번째 눈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낼 수 있잖아. 아,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윤수리는 스노우볼로 시선을 향했다. 고마워. 아니, 오늘 고맙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나?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여자는 별론데. 천천히 스노우볼을 흔들어 보는 윤수리. 그리고 눈이 내리는 스노우볼 속 작은 마을 사이로 윤수리와 눈이 마주쳤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내리깔리자 붉게 물든 얼굴이 나타났다. 꼭 소원이 이뤄진 것 같네. 오늘 하루 꿈만 같아. 꿈 아니야.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지. 스노우볼을 슬며시 밀어둔 채 윤수리가 다가왔다. 나 옆으로 가도 돼? 단풍이라도 든 걸까? 유난히 붉은 입술이 다가온다. 아직 온천역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채 따스한 숨결이 포개져 온다. 손끝을 타고 전율이 오른다. 이제는 온천 따위와는 관계없는 뜨겁게 그지없는 숨결을 뱉으며 우린 아마도 마지막이 될 추억을 새긴다. 좀 갑자기 슬퍼질라 하네. 짧지만 강렬했던 여행을 뒤로하고 윤수리의 마지막 알바 날이 찾아왔다. 기분 진짜 이상하네. 윤수리가 레오를 의연하게 보내주는 걸 보고 나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미 알고 있다면 괜찮을 줄로만 알았다. 그래도 아직 겨울도 안 왔고 알바만 끝나는 거지 만날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으니까 스스로를 억지로 도닥이며 시기를 확인했다. 평소에는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도와줬는데 늦잠이라도 자는 걸까? 뭐 알아서 오겠지?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윤수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어 연락해봤지만 안 받네. 찾아가 봐야 하나?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딸랑. 왔어? 지금 영업하나요? 네? 그게 윤수리가 아니라 손님이었네. 어서오세요. 윤수리가 연락 못하는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너무 안 온다 싶으면 영업 끝나고 찾아가 봐야지 뭐.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도 윤수리는 출근하지 않았다. 조금 일찍 가게를 닫은 뒤 윤수리네 집으로 찾아갔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띵동. 반응이 없다. 띵동 띵동. 윤수라! 집에 있어? 인터폰을 받아보며 윤수리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어가지 않았다. 잠깐 불안해. 뭐지? 묘한 불안감에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는데 찰컥 이웃 현관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 아가씨 찾아왔어요? 네. 연락도 안 받고 출근도 안 해서. 무슨 일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앞에서 하루 종일 뭐라 하면서 계속 이 앞을 돌아다니던데. 뭐라고 했더라? 리오? 레옹? 레오? 그래, 그거였던 것 같네. 감사합니다. 뭐지? 다급히 복도를 빠져나와 길거리로 나왔다. 윤수리가 갈만한 곳, 아니 레오가 갈만한 곳을 찾아야 하나? 지독한 불안감이 발걸음을 자축한다. 레오를 돌봐줬던 밤, 제이씨를 만나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겨진 사람들을 신경 쓰지.
그냥 자기 죽음을 잊게 해달라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도 있었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 물 때문에 재빠르게 전하는 머리를 따라 주변을 둘러봤다. 여긴 아닌가? 다급히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 순간 익숙한 모습이 시야에 걸렸다. 찾았다! 멍하니 벤치에 앉아있는 윤수리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해? 출근도 안하고 전화는 왜 안 받아? 미안.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도 놓고 나와서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근데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 어쩔 줄 모르는 윤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레오가 갑자기 없어졌어. 자고 일어나니까 레오 물건들도 없어지고 몸도 안 좋은 애가 어디로 없어진 건지 너무 걱정돼서. 윤수라, 레오는... 차마 다음 말을 뱉을 수 없었다. 레오는 이미 죽어서 없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을 수 없었다. 레오는... 우선 내가 찾아볼 테니까 잠깐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연락할게. 아니야. 나도 같이 찾을게. 이렇게 패만 끼칠 수는. 아니! 윤수리를 붙잡고 똑바로 눈을 바라봤다. 흐리멍텅한 시야에는 조금씩 눈물이 고여간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부탁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알겠어. 부탁할게. 어딘가 멍해 보이는 윤수리를 겨우 타이른 뒤 돌려보냈다. 핸드폰을 꺼내 제이씨의 번호를 찍었다. 짧은 통화음이 이어지고 네, 여보세요? 제이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에요? 집인데? 잠깐 만나요. 물어볼 게 있으니까. 위치는 보내줄게요. 그럴 것 같았어. 금방 갈게. 내가 자신을 찾을 걸 예상했다는 듯 제이씨는 조금만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었다. 사신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몇 분과의 고민이 깊어져만 간다. 레오의 소원으로 윤수리의 기억이 지워졌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윤수리에게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오히려 두 번의 아픔을 주는 게 아닐까? 복잡한 머릿속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던 그때 또각또각 선명한 발소리와 함께 제이씨가 도착했다. 물어볼 게 있다고 했지? 뭐 대충 무슨 얘긴지는 알겠지만. 자,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이거 세이브 한번 할게요. 중간에 제이씨는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을 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머릿속을 정리했다. 밤거리에서 만난 제이씨가 했던 말, 레오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 그걸 제대로 물어봐야 한다. 저번에 얘기했던 레오의 소원,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레오의 소원이라면...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듯 제이씨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대답했다. 물어보고 싶다는 게 겨우 그거야? 난 또... 겨우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억한 심정에 소리를 내질렀다.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심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아니, 자칭 사신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그렇게 말하면 나는 좀 서운한데?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도망치는 거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죽음을 잊게 해달라는 소원, 무책임한 거라면서요. 불속 불길이 쏟듯이 가슴속에서 뜨뜻미지근한 분노가 치민다. 타인의 아픔에 저렇게도 무심할 수 있구나. 정말 기억만 받을 수 있다면 소원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날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분노들을 담아 소리쳤다. 죽음을 잊는 소원? 레오가 죽었다는 사실을, 윤수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괴롭지 않았지나요? 결국 언젠가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냥 두번 괴롭게 될 뿐이잖아요. 레오는 그냥 강아지니까 1차원적으로 빈 소원일 뿐인데 그런 소원에 덥석 이루어지는 게 제이씨가 말했던 사실의 일인가요? 나도 모르게 가빠진 호흡으로 제이씨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사신은 조금의 누그러짐도 없이 미간을 찌푸렸다. 윤술 씨의 기억을 지워?
그래요. 레오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윤수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레오가 마지막에 분명 이렇게 소원을 빌었겠죠. 윤수리가 괴롭지 않도록 레오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없애달라고. 아니, 단호한 대답이 내 말을 끊어냈다. 그쪽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착각? 레오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럼 윤수리는 왜 레오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제이씨의 눈가에 순식간에 그림자가 들이온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윤슬 씨도 참 못난 사람이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가 끼어들 사이도 아니고 멋대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뭐 이것도 레오의 소원이라면 소원인가? 윤슬 씨가 레오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소원 따위도 아니고 나 같은 사신이 기억을 건드린 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게. 고장났다는 뜻이야. 영혼이. 씁쓸한 표정과 함께 제이씨의 손가락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킨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기억이 그걸 담고 있는 뇌가 기억 상실이라고 표현하면 적당할지도 모르겠네. 과거의 기억부터 최근까지 점차 삶을 조여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제이씨의 목소리가 멀어져간다. 윤수리와 함께했던 몇몇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적으며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윤수리.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하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해. 설마 너 막 뭐 시간 조금 지나면 기억 잊으니까 그걸 봐야 기억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미안. 길 잃어서 늦을 뻔했다. 무슨 핑계를 대도 그런 걸 대. 응, 네가 빌려줬던 만화책에 나왔잖아.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 그거. 십덕인 내게 벌칙 게임 그거? 맞아. 그런 제목이었지? 그냥 조금 덤벙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조금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할 뿐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제이씨를 무심한 사람이라며 일갈했지만 정작 무심한 사람은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조금씩 시야가 좁아져 온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가빠져오는 숨소리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쪽 지금 얼굴꼴이 많이 아니야. 놀란 건 알겠으니까 우선 돌아가서 머리 좀 식히는 게. 윤수리. 억지로 집에 돌려보냈던 윤수리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미안해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알려줘서 고맙. 아니 아까 화냈을 미안. 아니, 그런 건 됐으니까 이만 가봐. 네. 서둘러 방향을 틀어 공원에 빠져나가려는 순간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가 스쳐갔다. 그래봤자 별 수 없겠지만. 그 대반전인데 이건. 심장이 터질 듯 달렸다. 허둥대며 핸드폰으로 윤수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왜 또 안 받는 거야? 쓸모없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수쳐넣고 달리고 또 달렸다. 눈부시게 밝은 달빛을 지나고 힘을 걷게 전면하는 낡은 가로등을 넘어 겨우 윤수리의 집 앞에 도착했다. 고장이라도 났는지 꺼져있는 복도등 아래 시끄럽게 아우성치는 심장박동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어젖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잠겨있지 않았다. 왔어? 휑한 눈빛으로 윤수리는 나를 맞이했다. 윤수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야 할까? 제이씨를 통해 전부 알게 됐다고. 단순히 괜찮냐고 물어야 할까?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져야 할까? 아니면
지금껏 어떻게 버텨왔냐고 걱정 어린 말을 건네야 할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나는 또다시 현실의 피를 선택했다. 레오는 잠깐 병원에 맡겨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숨 자. 애써 거짓 웃음을 보이며 윤슬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아니, 닥쳐온 현실에 온전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는지 스스로 속이려 드는 듯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레오, 잠시 머뭇거리며 나를 바라보더니 윤슬이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거짓말. 어?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돼. 애써 어색한 웃음을 띠는 윤슬이. 그보다 지금은 좀 괜찮은 거야? 아까는 지금은 괜찮아. 약 먹어서 두통이 잠깐 가라앉으면 그때는 좀 괜찮아지거든. 아까 많이 놀랬지. 미안해. 윤슬이는 아무렇지 않게 약통을 흔들어 보여줬다. 이제 알 것만 같다. 윤슬이의 이민 소식을 듣고 어지럽다는 핑계로 도망쳤던 날, 윤슬이가 유난스럽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것저것 잔뜩 들고 찾아왔던 이유를. 어디까지 알게 됐어? 그게... 미안. 윤슬이에게 무언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사과가 먼저 튀어나왔다. 네가 왜 미안해? 말 안 해줬던 건 난데. 얘기해주지 그랬어.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했었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켜보는 게 더 힘들잖아. 이런 건. 내가 빨리 알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왜 그런 표정 지어? 누가 보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 아쉽겠지만 기대하는 거랑 다르게 죽지는 않거든? 뭐 비슷하긴 하지만. 너무 기운이 빠져있는 나 때문에 애써 괜찮은 척하는 걸까? 윤수리는 오히려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편안하게 얘기해 주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윤수리의 맞은편에 앉았다. 윤수리는 무언가를 말하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다. 중학생 때였어. 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내 머리에 문제가 있대. 나중에 언젠가 내 기억들이 점점 지워져 갈 거래. 내 머리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있고, 그리고 도화선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지금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윤수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리고 또 한마디에 내 머리마저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의사가 되면 내가 살게 될 먼 미래에는 내 머리를 고칠 수 있을까 했거든. 그러다 진짜 기적처럼 대학에도 가게 되길래 정말 나한테도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까 했는데, 에이, 기적은 무슨. 얼마 안 돼서 오늘같이 펑 하고 터진 거지. 윤수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과장된 손짓을 내보였다. 그러다 곧 쓸쓸한 표정을 짓더니 슬쩍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진단받고 학교도 안 갔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어차피 잊어버릴 텐데. 그렇게 반년쯤 집에 틀어박혀서 살았어. 이 말하면 분명 싫어하겠지만 그냥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다. 지그시 눈을 맞추며 다가온 끔찍한 문장에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하루를 내일 기억할 수 없다면 오늘의 나는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꿈속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예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떠올랐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기억이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 얼마 안 가 읽는 걸 그만뒀었는데 잔인하게도 그게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해되기 시작한 느낌이다. 당장 내일 오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까지의 내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하루가 의미 있었으면 했어. 재미있었으면 했고 겁도 없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었어. 고작 치킨을 튀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담배를 궁금해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의 뻔한 하루를 궁금해하면서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사람. 나는 그저 윤슬이가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지? 조금 귀찮다고 생각했으려나? 아니야. 나는 좋았어. 재밌었고 나도 나 혼자였다면 못해봤을 행동들 너와 함께여서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사이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로를 어떻게든 위로를 해야 하는 걸까? 다음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 걸까?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윤슬이었다. 가냘픈 손가락이 다가와 내 가슴팍을 쿡 하고 찔렀다. 그리고 그 중에는 너가 있었어. 레오랑 같이 산책하면서 너를 슬쩍 마주치고 집에 가서 만화책을 보니까 팟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 솔직히 오래되고 나서 옛날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딱 너만 기억이 났어. 너랑 같이 있으면 옛날 기억들이 막 떠오르길래 혹시나 했거든. 네 옆에 붙어있으면 기억 상실이 괜찮아질까봐.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데 뭐라도 붙잡고 버티고 싶었나봐. 미안. 뭔가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 같아서 좀 징그럽지. 억지로 미소짓던 윤슬이의 얼굴은 어느새 수심이 가득 찬 채 가라앉고 있었다. 아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너랑 조금 더 얘기하고. 자꾸만 목이 메어온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게 좋았어. 그러니까 나한텐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정말로 진심이다. 윤슬이가 나에게 다가온 이유가 처음부터 나에 대한 마음 때문일 순 없을 테니까. 그 이유가 설령 소원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이든 나는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건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윤슬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 결국 너랑 같이 지내면서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있잖아, 다른 문제가 생겼어.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작은 눈물이 흐른다. 자꾸만 가슴속에서 뭔가 커지면서 욕심이 나버리는 거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남은 하루를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건데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경험이, 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더라. 처음 윤슬이와 입을 맞췄던 날 분명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런 말을 내뱉었다. 나도 지금 엄청 고민되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못 참겠어. 미안. 나 용서하지 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끝이 다가온 거지.
불안한 듯 떨려오는 나의 손을 오히려 윤수리가 붙잡아 주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미안했네. 내가 멋대로 찾아와서 멋대로 굴고 마음 주고 마음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 어쩌자. 참 이기적인 여자지. 아니야.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줄게. 내가 몇 번이고 알려줄 테니까.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라. 어디가 괜찮은 건데? 내 고장난 머리는 여전히 그대로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을. 말끝에 흐리는 윤수리가 되물었다.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분명 후회할 거야. 순간의 감정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이제라도 너를 알게 됐잖아. 너를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절대 착각 같은 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순간 윤수리의 표정이 구겨지고 매서운 눈빛이 날아들었다. 좋아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걸로 인해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는 거, 그게 현명하지 못한 순간적인 선택이라는 말이야. 한없이 진지한 얼굴의 윤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옆에 남아주겠다고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겠어? 지금도 다시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 지금이야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너가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는 나를 네 소중한 인생 허비하면서 돌봐줄 수 있어? 정말 나라는 사람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라질 내 하루가 소중했던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너의 오늘도 소중해야 해. 그리고 불확실한 나의 내일보다 분명히 눈부실 너의 내일이 훨씬 더 소중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미 굳게 마음을 다져본 듯한 윤수리의 말. 하지만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윤수리의 손이 파르르 떨려온다. 마치 지금 윤수리가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대신 얘기해주듯이. 꽤 긴 침묵이 흘렀지만 윤수리의 많은 질문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윤수리를 붙잡고 싶다는 나의 초라하고 나약한 의지는 섣불리 현명하지 못한 순간의 감정, 고작 이따위의 말들에도 산산이 반박당해 어딘가로 처박혔다. 억지로 눌러 담았지만 결국은 조금씩 쏟아져 내렸던 감정의 시간이 지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윤수리가 힘겹게 말을 건넸다. 나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네 옆에 있으면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병신 같은 여자를 너는 사랑해줄 수 있어? 이런 나를 위해 네 인생을 걸 수 있겠냐고. 지금까지 어렴풋이, 아니 확실히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윤수리와의 마지막 순간. 하지만 그게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윤수리에게 이민이라는 게 윤수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한 거라 생각했었다. 그래서 윤수리가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여기에 혼자 남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윤수리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런 내 모습과 상황만을 생각했을 뿐이지, 윤수리가 떠난 후 윤수리가 어떻게 될지, 윤수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지 나는
더럽게 이기적이게 또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런 나의 망설임이 대답이 되었다는 듯 윤수리는 나를 끌어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거봐. 대답 못하잖아.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나쁜 여자인 거지. 너를 좋아해서 미안해. 나를 좋아하게 해서 미안해. 나도 분명 너를 잊을 테니까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소원이야. 네, 챕터 4 녹화 끊겠습니다.